여러분, 우리 주변 세상이 사실은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연결의 비밀을 푸는 열쇠, 그래프 신경망, 줄여서 GNN에 대해 아주 쉽고 재밌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처음엔 기존 AI가 왜 이런 연결 데이터 앞에서 헤맸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GNN이 대체 뭐고 어떻게 배우는지 그 핵심 원리를 쏙쏙 파헤쳐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GNN 모델들은 뭐가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발전할지까지.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친구 관계나 복잡한 교통망 같은 걸 이해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워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 데이터들이 거대한 퍼즐, 연결이라는 문제로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친구 관계, 그리고 신학을 만드는 데 쓰이는 분자 구조, 또 저 복잡한 도시 교통망까지. 이 셋에 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정답은 말이죠. 얘네들은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바로 이 관계가 전부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생각해보면 기존 딥러닝 모델들을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기가 막히게 잘 보는 CLN이나 글의 순서를 잘 이해하는 RNN 같은 것들은요. 이렇게 격자나 줄처럼 딱딱 정렬된 데이터는 정말 잘 다뤘어요. 근데 현실 세계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막 얽히고 설켜 있는 소셜 네트워크 같은 관계 데이터 앞에만 서면 솔직히 좀 힘들어했죠. 한계가 명확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유클리드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간단히 말해서 세상은 평평한 바둑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각 점이 어디에 있냐는 위치보다 점들 사이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친구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 옆자리에 앉았냐보다 누가 저랑 진짜 친구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등판할 시간입니다. 바로 그래프 신경망 GNN이죠. GNN이 뭐냐고요? 한마디로 그래프, 그러니까 점이랑 선으로 이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태어난 딥러닝 모델이에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나를 알려면 내 주변 친구들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 노드의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과 관계를 이해하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GNN이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나 상호작용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요. 앞에서 그렇게 골치 아팠던 비유클리드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나 분자 구조 같은 것들을 그냥 자기 집 안방처럼 다루는 거죠. 이전 모델들이 쩔쩔맸던 바로 그 지점을 시원하게 긁어준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GNN이 도대체 어떻게 이 복잡한 연결망 속에서 뭔가를 배운다는 걸까요? 그 똑똑한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제가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GNN의 학습 과정은 크게 이 5단계로 볼 수 있어요.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나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변환. 내 친구 관계 데이터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는 취합. 내 주변 친구들의 프로필 정보를 싹 긁어 모으는 겁니다. 얘네는 요즘 뭘 좋아하나 이렇게요. 세 번째, 결합. 그렇게 모은 친구들 정보랑 원래 내 정보를 합쳐서 더 풍부한 새로운 나의 프로필로 업데이트하는 거죠. 네 번째, 생성. 이렇게 모든 친구들이 자기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고 나면 우리 그룹 전체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요약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출력.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요. 최종적으로 각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숫자 뭉치, 이걸 전문 용어로 임베딩이라고 하는데 이걸 딱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GNN이 내놓는 최종 결과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GNN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모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연장통에 망치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듯이 문제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는 다양한 GNN 모델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3가지 가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순환 모델은 주변 친구들이랑 계속 카톡하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같아요. 스펙트럼 모델은 그래프 전체를 하나의 큰 그림처럼 보고 거기서 중요한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 공간 모델은 모든 친구 말을 똑같이 듣는 게 아니라 베프의 말에 더 귀 기울이듯이 중요한 이웃에게 가중치를 둬서 정보를 모으는 아주 똑똑한 방식이죠. 다들 자기만의 스타일로 관계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GNN이 이렇게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초기 모델엔 약점도 있었죠. 하지만 이 분야가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요. 어떤 한계가 있었고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GNN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랄까 좀 비효율적이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노드 정보를 매번 업데이트하려니 너무 느렸고요. 또 어떤 때는 친구랑 왜 친한지 그 관계의 성격 같은 중요한 애치 정보를 그냥 무시해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려고 GGNN이나 RGCN 같은 더 똑똑하고 효율적인 모델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GNN의 최전선에서는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토ML이라고 해서 이 문제에는 어떤 GNN이 제일 좋을까? 이걸 기계가 알아서 찾아주는 기술도 있고요. 또 자기지도 학습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일이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도 데이터만 보고 GNN이 스스로 똑똑해지는 정말 놀라운 기술들이 GNN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GNN 덕분에 우리가 그동안은 딥러닝으로 감히 풀 생각도 못했던 관계로 이루어진 저 방대한 세상의 문제들을 이제는 풀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게 진짜 핵심인 거죠. 세상은 앞으로 더 촘촘하게 연결될 겁니다. 신약을 개발하고 금융사기를 막고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도 못한 분야에서 GNN이 활약하게 되겠죠. 이렇게 연결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나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와 마주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